네, 새해 연휴 기간에도 뭐 정치권의 큰 뉴스 여기저기서 터졌는데요. 뭐 그중에 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김한길 의원의 탈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1야당의 분당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궁금한 게요. 얼마나 더 탈당을 하면 분당의 기준점이 되는 건가요? 이제 원내교섭단체에 근접하게 되면은 네. 이제 분당이라고 보겠죠. 근데 네네. 이제 이념 노선의 어떤 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세력화된다는 측면에서 네네. 이제 당연히 분당의 성격을 갖는 거고. 네네. 그래서 저기 김한길 의원에 이어서 같이 이제 일하고 늘 노선을 같이 고민해왔던 네.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 네네. 그게 특히 호남 지역인데 주승용 최고위원, 그 전라북도의 김관영 의원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최원식 의원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뭐 정성호 의정부 동도 이런 분들을 해서 한 연합회에다가 네. 나중에 박지원 의원이 이제 하게 되면은 네네. 전남에서 정말 그 운동권 친노 강경이라고 하는 그 세 분, 강기정 의원, 김성남 의원, 그다음에 저기 그 신정은 의원 이 세 네네. 사람을 뺀 나머지 분들이 다 움직이게 되고. 네네. 근데 광주에도 다 광주 전남 움직이고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네네. 근데 김한길 의원이 정동영 의원하고 또 과거에 탈당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랬었죠. 정동영 의원이 또 같이 합류하게 되면 천정배 신당하고 같이 합류하게 되면 전라북도 의원도 또 다수가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교섭단체도 되는 거고 해서 분당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네네. 탈당이냐 분당이냐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네네. 분당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수적으로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념적으로 분명히 이제 조금 약간의 색깔이 분명히 갈라지는 부분.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예. 볼 수 있겠군요. 예, 예. 그런데 어제 김한길 의원이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7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신노와의 악연이 주목되는 게 아니고 이거 완전 문재인 의원에게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네. 김한길 그 의원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래 저도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네. 당 내부 싸움에 기력을 소진하는 그런 정치 안 된다. 네네. 오만, 독선, 정오, 기교만 일삼는 그런 정치가 안 된다. 네네. 제1야당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그런 정치도 안 된다고 네네. 했고요. 패권에 친노 패권에 무릎 꿇지 않으면 척결 대상으로 낙인 찍는 그런 정치도 안 된다. 네네. 계파 이익만 추구하고 비리, 갑질, 막말하는 그런 정치가 안 된다. 네네. 그리고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게 이제 김한길 의원의 네. 탈당 요지입니다. 7가지 요지인데, 요지죠. 네. 요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민영삼 우리 교수님께서 다 분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숫자가 몇 명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김한길 의원이 또 안철수 의원도 지금 제3지대, 굳이 우리가 이름을 따지면 제3지대의 정당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유의 얘기거든요. 네네. 제가 가만히 지켜보아도 만약에 국회 선진화법이 지금 현재에 개정될 여지가 없다고 그런다면 예.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캐스팅 보도를 지고 정책별로 소위 여야를 넘나드는 그런 제3지대 정당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 정치 불신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기성 정치에 대한 소위 국민적 비난과 불신이 지금 현재 극에 달해 있는데요. 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새로운 한국 정치의 변화와 지평을 열 정당, 네네. 이런 정당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네네. 저는 여가 되었던 야가 되었던 우선 정당이 출몰하는 신당도 그렇고 기존 정당들도 이제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런 정당, 국민의 먹거리인 미래 성장 산업을 키워서 선진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성장 속단지를 걸 수 있는 정책을 끌어안고 있는 정당, 예. 그리고 정치의 중심에 국민을 세우고 민주주의의 요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정치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정당, 예. 이런 정당들이 저는 출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서 표를 주거나 누구를 지지를 할 때 예. 그냥 지금 각 정당들은 어찌됐든 표를 얻기 위해서 쇼맨십도 하고 연출도 하고 우선 반짝 인기몰이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나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정치의 중심이 바로 잡히는 것이고 예. 정당이 제대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제가 앞에서 몇 가지 말씀했던 대로 누구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이익과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가치와 정치 가치를 가지고 네. 선거에 임하는가, 네네. 그런 인물, 그런 정당에 이제는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래야 각 정당과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런 국민의
좋은 기능 속에서 정치가 바로 잡혀지는 것이지 네네. 그렇지 않고 그냥 각 정당들이 흔들어대는 정치적 깃발에만 시선이 팔려져 있어서 네네. 거기에 대한 선택이 잘못될 때는 저는 우리 한국 정치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네. 국민이 깨어있고 국민이 무서운 통찰력을 보여주셔야 할 저는 20대 총선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네네. 저는 그 어제 김한길 의원 그 탈당에 보면 아주 이제 노련한 정치인이시구나. 아까 7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친노 패권 싫다. 그렇죠. 이 말이었고요. 네. 근데 그 또 탈당의 변에 보면요. 안철수 의원이 2014년 벌써 2년 전이 되네요. 네. 2년 전에 합당할 네네. 때 이 친노 얘기 있는데 내 꿈을 펼칠 수 있겠냐고 걱정하더랍니다. 네네. 근데 그 저기 김한길 의원이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안 되고 안철수 의원이 탈당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을 또 피력했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 김한길 의원이 어제 그 역시 소설 쓰시는 분답게 여러 가지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저는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기 위해 탈당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그 네. 글을 쓰셨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뭐 지금 뭐 그 당에 합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다 하고 있지만 네네. 그 명분이 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은 빚을 갚는다. 예, 예. 그걸 말씀하신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 말씀하심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김한길 의원이 의리를 지키는 정치인이구나. 아, 예, 이런 예. 동감을 받는 그런 말을 갖다가 하지 않았는가.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 변호사님도 그렇게 공감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글쎄 그런 부분은 이제 의리를 지킬 정도까지 되려면 과연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반성이 좀 들어갔었어야 하다고 네네. 봅니다. 그럼 호언장담을 했잖아요. 네네. 같이 손잡고 당 만들어 보자고. 네네. 우리가 김한길 의원을 생각해보면 이 야당 정치에서 이렇게까지 당적을 자주 바꾸셨던 분이 계셨던가요? 네네. 왜 야권에서 대표적인 전략가로 불리시는 분이지만 또 그만큼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도 많았다는 게 김한길 의원에 대한 평가이기도 네네. 합니다. 그 부분에서 나오시면서 최소한 나는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새정치 민주연합 내에서 무슨 문제 때문에 못했다. 친노 패권주의를 비난하시지만 친노 패권주의 있는 줄 알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네네. 왜 안 됐다? 나와서는 어떻게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어제 나와서는 결국 안철수 의원 얘기밖에 못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네. 또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또 상황이 달랐던 게 뭐냐면 고민 중이실 거예요. 네. 왜? 이제는 공동 창업을 할 때처럼 자신이 세력을 이끌고 나갈 만한 어떤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명분이요. 명분도 없고 세력을 이끌 만한 주장도 현재로서는 못 되는 네네. 거예요. 나가서서 밖에 나서 뭔가를 끌어모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안철수 의원과 뭔가를 합당하는 형태. 네네. 그러니까 왜 지금은 당장은 개인의 한 몸만 나왔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강한 얘기는 못 하셨고 네. 결국에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친노를 비난하는 정도에서 그쳤다. 네네. 앞으로는 뭔가 내가 좀 더 세를 굳혀야 네네. 그래야 본인도 이제 다시 합치시려도 네네. 뭔가 더 어떤 그냥 단순하게 지금으로서는 중진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라 네네. 여전히 나는 공동창업자 수준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를 보여줄 네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나오면서도 아마 뒤에서 그 정론관에 나온 뒤에 그 브리핑할 때도 좀 뭔가 좀 여지를 좀 남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문재인 대표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탈당의 빈자리 새 인물 스마트 세대를 영업하겠다 이러면서 어제 그 김병관 의장 웹젠의 김병관 의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표창원 그 경찰대 교수에 이어서 전 경찰대 교수에 이어서 두 번째 영입 인물인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민영삼 교수님?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김병관 이사의 웹젠 이사의 의장은 개인 역량으로 보면은 가장 첨단이고 미래고 그런 그 산업의 일꾼이죠. 네. 개인 역량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네. 학벌도 좋고 네, 정말 네. 실력도 있고 그렇지만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정치판에 와서 맞냐 그런 중량감을 똑같이 펼칠 수 있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좀 물음표를 좀 붙이는 경우가 있고 예. 표창원 전 교수하고는 좀 다르다. 네네. 그래서 저는 좀 그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네. 좀 더 국민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기댈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네네. 중량감 있는 어떤 경제 전문가라든지 네네. 무슨 그 전직 관료라든지 네네. 전직 교수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운찬 총리 같은 분을 끌어안기면 국민들이 얼마나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그람수가 좀 미달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좀 모함을 표현하면은 총선 승리를 위한 일종의 각 정당들이 지금 리사이트를 벌리는 거예요. 네네. 빌 게이츠나 예를 들자면은 스티브 잡스나 이런 소위 말하는 기업가들이 정치에 눈을 돌립니까? 그런데 저는 옛날에 안철수 의원이 정치에 뛰어들 때도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뭐냐면 그분은 대한민국에서는 백신 개발을 가지고 성공을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소위 말하는 구글 같은 회사, 세계적 백신 회사,
오늘 지금 여기 얘기를 들고 말씀하시는 지금 이제 이 김병관 웹젠 의장 네네. 이런 분들도 새로운 소위 말하는 시대의 소위 기업가로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데에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기여를 하도록 놔둬야지. 이런 분들을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무슨 전 세계적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업적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런 그것도 네, 아닌데 네, 네. 반짝반짝 그냥 총선 아래 총선판에 장기알로 쓰는 거거든요. 리사이틀에 불과하다. 이것은 네. 저는 볼 때 그 개인들에게도 불행하고 네. 한국 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아무것도 없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자들이 인물을 바라보고 끌어다 쓰는 영입의 소위 말하는 안목과 지도자적 도량과 자질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좀 부족했다는 평가시고요. 제 네네. 생각도 같은데요. 이거는 왜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이런 분들을 끌어들이냐. 정치라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 아니었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 이 호남 기득권 철폐 네네.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다고요. 거기에 대한 그 명분이 그 표시죠. 그러니까 표창원 전 교수라든가 네. 이런 분들 정치를 전혀 안 해보고 네네. 기득권 정치에 전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호남 기득권을 갖다가 좀 다 척결하고 이런 네. 분들 하겠다는 그런 표시를 하는 건데요. 저도 지금 뭐 이만기 이번에 그 씨름 선수가 네네. 이번 한다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를 갖다가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치란 게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타협과 조정을 영향이 바로 정치거든요. 예.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지금 선거구도 문제지만 안 되는 게 타협과 조정이 안 된다는 예, 겁니다. 예.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적고 전부 다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하기 때문인데 네네. 근데 이 정치계 문재인 대표라든가 전부 다 보면요. 그냥 사회적 명망과 끌어다 놓으면은 네네. 그냥 조정 타협 잘할 거로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치를 어릴 때부터 밑바닥부터 해온 분이 네네.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병관 씨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훌륭한 분 맞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의 물론 그분도 정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검증된 분을 데리고 와야지. 지금 뭐 이번에 홍문종 그 친박 그분도 뭐 인큐베이터로 그런데 저는 반대거든요. 네네. 지금 정치가 한시가 시급한데 어떤 그 생명 부지의 사람 데리고 와서 인큐베이터 넣어가지고 정치인 영향을 키워주겠다? 네네. 이건 우리나라의 손해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 영향이 검증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정치를 바로 국회에 들어가면 잘하게 해야지. 네네. 지금부터 키우겠다. 이거는 나라가 어떤 뭐 진짜 그 병원도 아니고요. 네네. 인큐베이터로 한다는 건 저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국익의 차원에서 본다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여 변호사님 말씀에도 있는데 네. 그 정치의 현재 문재인 대표가 처한 입장에서 효율성을 따져보면 의외로 표창원 교수를 영입한 거나 김재원 회장을 영입한 것이 괜찮을 수도 있는 수라고 네네.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안철수 신당 같은 경우에는 신당이라는 기치를 걸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교섭단체라도 구성을 해야 되는 게 급하지 않습니까? 네네. 다음 달까지 해야지만 국고지원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걸 본다면 탈당하는 기존의 정치인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분들이 어째서 나오는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내가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나오시든 아니면 네네. 정말로 새정치를 하고 싶어서 나오시든 안 해야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네네. 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박과 비박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는데 네네. 야권이 약간 힘을 못 쓰다 보니까 그냥 기성 정치인들 간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제 말씀은 뭐냐면 양쪽 다 네. 새로운 얼굴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좀 약한 거예요. 네네. 그 팀에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새 얼굴들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 그냥 국민들이 보는 뜨는 입장에서는 양쪽은 안철수 신당이나 여권은 식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새 얼굴이 나서면 네네. 그게 전체 국익에 도움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떠나서 네네. 새정치 이제 더불어군요. 네네. 더불어민주의 현재에 처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도 있다고 네네. 보죠. 그래서 그런지 뭐 어쨌든 유성엽 의원 탈당한 유성엽 의원 정읍 지역에 이렇게 뭐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그건 제가 보건대는 치졸한 정치입니다. 치졸한 정치고 저는 아까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는 네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네네. 젊은 피는 수혈이 돼야 되죠. 네네. 새로운 정치적 미래 동향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키워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러나 그동안에 예를 들자면 저는 한 20여 년 우리 한국 정치에 새 피를 수혈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제대로 된 소위 국가 정치 발전에 나라에 기여하는 그런 정객들을 과연 제대로 성공적으로 수혈했느냐. 네네. 저는 실패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는 적어도 지도자하고 반열에 서 있는 분들은 한 지방만한 그릇을 가지고 네네. 그래서 여기는 떡잎을 심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추수를 해서 여기에는 석가래로 쓰고 여기는 국가의 기둥으로도 쓰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양김 정치, 김영삼, 김대중의 정치를 보면은 정말 그분들은 제대로 된 그래도 한국의 정치에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보는 안목도 있었고 그리고 영입을 해서 키웠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총선 때가 되면은 우선 눈앞에 급급한 각 정파의 이익, 정당의 이익 때문에 그냥 우선 머리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결국 뭐냐면 한국 정치 발전 기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까 근원의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도 저는 바로 그런 측면의 얘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우리 여 변호사님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네네. 뭐 양 변호사님 네네. 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이런 김병관 씨라든가 그런 표창원 교수 있죠. 이거는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이 돼서 네네. 정보통신부 장관 네네. 이런 걸로 기용하는 게 맞는 거지. 아, 예. 아까 우리 지금 이 의원님 말씀대로 선거를 어떤 앞두고는 좀- 불쏘시개로 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네네. 미국에 보면요, 네네. 찰스 랭글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20몇 선씩 됩니다. 네네. 그분들이 정치가 완전 농익어 가지고 네네. 미국 전체 정치를 이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면에서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정치력을 필요한 사람 또 아니면 새로운 얼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새해 밝고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여론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여론조사 내용도 조금만 좀 살펴볼게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 대구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꽤 큰 차이로 지지율을 좀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먼저 민영삼 평론가님부터 말씀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 분위기가 네네. 결국에 그대로 이제 지역을 반영하게 되겠죠. 제가 대구에 직접 내려가 보진 않았지만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네. 큰 건물이지만 경기도지사 한 분이 네네. 갑자기 대구 고향에 내려온다니까 그 지역 정서가 안 맞을 때고 또 네네. 김부겸 의원 이 변수를 보면은 김부겸 의원은 어찌됐건 노무현 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열심히 지역 감정 타파를 해서 내가 대구에서 한번 해보겠다 해서 국회의원 떨어져 그다음 시장 떨어질 때마다 40% 가까이 얻고 있어 네네.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시민 그 대구 지역 시민들의 어떤 그 선거에 있어서 민주적 어떤 선택에서 굉장히 고민을 주는 네네. 그런 그 양자 대결인데 네네. 아직까지는 이제 김문수 전 지사가 상당히 뒤지고 있는 상황으로 네네. 보이는데 사실 본 게임이 들어가면은 이제 박빙이 되겠죠. 네네. 박빙이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그런 그 주민 그 분위기가 반영이 돼서 네네. 나타난 통계치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입니다. 고무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한국 정치가 건강하게 변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징후라고 보아집니다. 네네. 이정현 의원이 호남에서 당선되고 올라오는 것, 부산의 조경태 의원이 3선하는 것, 대구에도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고 그런다면은 네. 그런 저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네네. 보아지는 것이고요. 네네. 빨리 없애야 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네. 이상 지역이라든지 네네. 정당의 볼모가 아니라 네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국가 발전, 나라 발전, 정치 발전, 국민 이익에 앞장설 수 있는 인물인가 이런 네네. 등등을 보고 네네. 하는 그런 선택의 여지라고 네. 보아진다면 저는 대구의 민심이 저는 현명하다. 저도 여권의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만 네네. 저는 어찌되었든 한국 정치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전 기여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떠한 유분리를 떠나서 나는 이런 류의 정치가 앞으로도 더 확대 재생산되어야 된다. 네네. 어느 지역에를 가든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제대로 안목을 갖고 뽑아내고 그렇게 할 때 정당의 소위 당론에도 지속받지 않고 네네. 오로지 국민만 보고 바라보는 그런 정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김부겸 의원이 지금 그 더민주당입니까? 네, 거기서 더민주죠. 탈당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네, 게 네. 상당히 전략적 고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김부겸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금 전체를 좀 따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진짜 적지에 가서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더민주당은 지금 침몰하는 배 아닙니까? 여기서 김부겸 의원이 끝까지 나는 침몰한 배에서도 내 원칙을 지켜서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가도 내가 이 배를 끝까지 같이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많은 어떤 신뢰에 그리고 네네. 원칙의 정치라는 모습을 보여줄 그 브랜드 가치를 네네. 김부겸 의원이 본래도 브랜드 가치가 있지만 브랜드 네네. 가치를 이번에 더 높이는.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양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역의 대표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저건 당연한 현상이죠. 김부겸 의원 같이 저렇게 지역에 공을 오래 들이신 분이 네, 어디 네.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물론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박으로 분류가 되는 분은 네, 네. 아니지만 대구 지역에 전면적으로 이번 박근혜 마케팅을 펼쳤다가 그게 좀 제대로 안 먹혀서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이 여권에 좀 보면
대통령을 내세우는 것과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과 친하다는 것은 느낌이 지역 구민들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것만으로 통할 수는 없는 거다. 네네. 그냥 간판을 내걸었으니까 이제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걸 저는 대구 시민들이 좀 보여줄 수 있다면 네. 그걸로 우리 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얘기 나온 김에 뭐 요즘 뭐 진박 경쟁 치열한 새누리당 쪽 얘기 좀 해보면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의정 보고서에 박 대통령 뺐다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정말 올바른 행동이었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부호를 갖습니다. 아, 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하고 대표가 같은 여당 소속의 수석당원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이 능사입니까? 네네. 오히려 국정 운영에 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공개석상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고자 하고 요즘에 이제 진차사 진실을 찾는 사람들을 갖다가 대거 하려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그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은 네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끝까지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네네. 자기 색깔을 낸다는 측면에서 그 대통령의 사진 그 마케팅을 전혀 안 하겠다는 네네. 의정 보고서 빼고 네네. 이런 부분이 대구 지역 유권자들에게 저는 좋게 보일 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종혁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진박 경쟁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의정 보고서에 박근혜 대통령을 뺐다면 네. 그것은 억하심정이나 감정 때문이 아니라 네. 저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아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유승민 의원이 자기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면 네. 그것 또한 존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네. 다만 저도 아쉬운 것은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5년 단임 대통령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 지금 현재 노동개혁, 경제개혁 5법, 경제활성화법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수년째 네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으로 있을 때부터도 다 그 계류 상정되어 있던 법안인데 하나 그런 것이 안 되고 네네. 그러면 이게 과연 정치의 원래 기능인 그 여러 가지 발전적 측면으로 봤을 때 네네.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인가 이런 점에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네. 저는 그 소신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네네. 사람이 제자리에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선하고 그것을 집중할 때 네네. 자기의 가치가 더 찬연히 드러나는 것인데 네네. 이것이 자기의 다른 뭐 그럴지는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만은 계산법에 의해서 네네. 소위 정치적 웨이트를 늘리거나 자기가 어떤 반열에 오르기 위한 이런 거였다라면 그것은 아마 국민들이 아마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걸러낼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 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얘기 잠깐 해볼까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야당에 좀 묻혀서 좀 덜 하긴 하지만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고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화법 무력시킬 180석 이상의 목표다. 오늘 신년 목표가 또 그렇게 발표했더라고요. 녹록치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여권의 기치를 최대한 어떤 지지층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권이 제대로 해내가지 못했던 것들 네네. 물론 이제 여야가 공히 비난을 받을 부분도 많지만 법안들도 그렇고 지금 당장 선거구 자체도 확정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거를 돌려야죠. 그걸 네네. 돌려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안 되는 데는 당 내부에 공천 룰을 드러난 싸움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공천 룰도 아까 제가 이제 문재인 대표 얘기를 하면서도 잠깐 이유를 걸었던 게 뭐냐면 네. 이 공천 룰 다툼을 보면 이건 현역 의원분들이 다 그냥 자기 자리 다 차지하려고 하시는 싸움이지 네. 이게 별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와닿는 싸움도 아니에요. 네네. 저거 저렇게 하나 우리 입장에서 별로 달라질 것도 없는데 결국 기득권 안 내놓기 싸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바깥으로 이 어떤 모양새를 돌릴 수밖에 없죠. 네네. 적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문제다라는 네네. 것으로 자꾸 이제 새해 첫 인사를 돌리시는 것밖에는 돌리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네. 저렇게까지 나오지 않았던가. 현실적으로 180도까지 된다라는 게 저는 또 뭐 글쎄요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바람직한 모습은 본인도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아마 김무성 대표께서도 잘 아시면서도 저런 말씀을 꺼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상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신년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뭐 김무성 대표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나요? 글쎄요, 김무성 대표로 지금 사실 내우외환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안쪽에서는 지금 공천 룰 가지고 지금 김무성 대표가 친박의 어떤 견제에 밀려가지고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 또 바깥쪽으로는 또 여러 가지 뭐 경제 오법이라든가 전혀 그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지금 오늘 뭐 진년사니까
뭐 덕담 수준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 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네네. 그거는 뭐 선택은 국민이 하는 건데. 네네. 예, 그 정도입니다. 저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 김무성 대표가 김무성 개인의 사람을 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평가돼야 되지만은 네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네네. 정말로 현역 기득권들이 그대로 공천해서 선거에 임해서 했을 때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네네. 좀 더 좀 주도권을 가지고 현역 기득권을 위해서 야당도 하는데 왜 못합니까? 정말 평가해서 20%를 갖다 물갈이를 한다든지 네네. 인위적이고 좀 공합적이라는 소리를 들어 어떻습니까? 우선 살고 봐야죠. 네네. 그리고 선거법을 이번 19대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는데 100만 원 미만으로 현역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그런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다시 이번 회기에는 나가지 못하는 물갈이를 한다든지 네네. 얼마든지 그런 숨어있는 1cm의 기준을 찾아내가지고 네네. 그 물갈이를 해야죠. 그런 때 여당 대표로서 모습이 보이지 여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각 세우고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는 리더십도 좋지만은 네네. 그런 움직임도 함께 있어야 더 빛나는 거죠. 여기서 숨어 있는 1cm 리더십 굉장히 좀 와닿네요. 그게 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가 네네. 물 건너간 이상에는 네네. 저는 국민을 위해서 별로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계속 정치를 해서 한국의 정치적 제목으로서 성장하고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인가 아닌가. 예예. 이런 부분은 걸러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오픈 프라이머리라면은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순수하게 100% 걸러낼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당원 투표까지 섞어버리게 되면 네네. 이런 물갈이가 안 된다는 측면으로 보면 저는 우리 민영삼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거 저는 옳다고 보고요. 예예. 다만 이제 저는 그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180석 얘기하는 것은 저게 무슨 뭐 딴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마비시키는 법이 국회 선진화법이지 않습니까? 그 법이 지금 현재 당분간 개정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네. 국가는 지금 현재 한 치 앞도 미동도 정책들이 모든 것이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렇다면 국회 선진화법상에서 결국 정책들을 유연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5분의 3 의석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 선진화법사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네, 네.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180석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소위 비판과 네, 네. 그리고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타개해야 할 것인가 네, 네. 이걸 가지고 의석수로 저는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 애둘러 표현한 그렇게 저는 그 보아집니다. 부분에 대해서 뭐 양 변호사님 말씀은 야당으로 또 책임을 또 돌리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총선 때 네,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혁 전 의원, 민영삼 평론가, 여상원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